자, 우리 오랜만에 CBDC 얘기 좀 해볼게요. 디지털 화폐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CBDC 관련주들이 어제 저도 멤버방에서 멤버를 잠깐 알려드렸었는데, 어제 갑자기 CBDC가 팡 떴다 왔습니다. 한네트가 순간 변까지 갔다 왔어요. 이게 뭔 일이 있지? 봤는데, 어쨌거나, 갑자기 이런 행보를 보였다는 건 CBDC 관련주들이 근간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인데, 물론, 제가 이렇게 찍는다 그래가 이 친구들이 오늘 뛸지 내일 뛸지 아니면 아예 안 뛸지 몰라요. 단지 참고로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한테 있는 거지 남을 원망하지 마요. 네가 뭐 친구한테 네가 뭐 사러 다 큰일 났어. 이거는 그 친구가 물론 정말 잘못 얘기해 준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가 뭐라고 그래도 저도 유튜버죠. 제가 뭐라고 그래도 제 영상 그냥 참고로만 보시는 거지 저를 믿고 막 모든 재산을 갖다 는다는 거 어떤 다른 유튜버를 듣고 막 모든 막 몇 억씩 갖다 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바탕으로다가 본인 스스로 공부한 다음에 아 내가 여기에 투자해 볼 만 하겠구나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즉 먼저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죠. 어제 오후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삼성전자가 손잡은 하는 이게 뭔 얘기냐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요게 어제 장 마감에 나온 건데 사실 장중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순간 떴거든요. 잔네트를 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제 순간 몇 프로 갔냐면 이렇게 한 10%대 갔다 왔어요. 이제 변동성 완화 장치죠. 제가 이제 멤버한테 변이라고 그러는데 변동성 완화 장치가 더 뚝 떨어졌는데 사실 한네트의 월봉의 위치는 굉장히 낮아요. 이제 이전 저점들 깨면 안 되겠지만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되고 추세는 물론 깨져 있어요. 지금 추세는 깨져 있는데 다중바닥권이죠. 다중바닥권이고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잘 들어와 있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매집봉이라는 걸 터뜨리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자꾸 생긴 애들은 잘 보셔야 돼요. 특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생기면서 이렇게 꼬리가 달린 애들 위에 있는 매물대 소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이 꼬리도 결국은 이 매물대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네트를 살려고 하는 월봉의 위치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어디예요? 바닥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시 유니온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자, 유니온입니다. 우리는 유니온을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뭘 알고 있었냐면 유니온이 당연히 히토류 관련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최소한 앞으로 히토류가 이슈가 될 것 같으면 이런 데서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누가 못 사? 여기선 사지 말라고 해도 모든 좋은 뉴스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사게 돼 있어요. 그걸 내동매매라고 하죠. 그럼 어디서 사야 되냐? 사더라도 이런 데 사야죠. 그죠? 주식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데 파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바닥권에 있을 때 딱 숨어 들어갔다가 모든 사람들이 히트루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바로 여기서 팔면 돼요. 정확히 갔죠. 그죠? 그러면 4,000원에 사가지고 만원에 파는 거예요. 2배 이상 먹었죠. 자, 그런데 이제 와서 히토류 말이 안 되겠죠. 뭐 이제 와서 히토류야. 여기서 뭐 하고서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한네트가 CBDC 때문에 뛸지 안 뛸지 저는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CBDC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한네트를 사려면 지금 사라는 거죠. 나중에 CBDC 때문에 난리가 나고 막 그 디지털 화폐 세상이 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디지털 화폐를 밀어붙인대요. 그러면서 주가가 12,000원이가 있어. 여기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5, 6천 원일 때 뭐 했냐는 거죠. 다시 유니온으로 가서 이제 히토류 얘기하고 막 미중 분쟁 얘기해가지고 12,000원에 물렸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샀어야지. 4, 5천 원일 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공부를 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디지털 화폐는 미래 먹거리예요.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많이 밀어붙일 것 같고 그러한 시장이 온다고 만약에 스스로 확신을 해. 그렇게 확신을 살 거면 지금 사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10,000원, 12,000원에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 바닥에서 샀을 때는 좀 괴로워요. 이게 바로 떼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매집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할 때 같이 매집을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남들은 에코프로 사가지고 막 20, 30% 먹을 때 나는 꼼짝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간을 얼마나 잘 버티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20%, 30%에 끝나지 않아요. 남들은 이런 거 올라가서 20, 30% 먹을 때 우리의 수익률은 거의 100%, 20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좌는 이렇게 불려나는 거예요. 아무리 단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도 우리나라의 거의 0.5% 안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분들은
단타 단기에서 큰 돈 벌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개인분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세력들이 매집해놓는 월봉 바닥에 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은 다음에 나중에 그러한 이슈로 고점을 찍었을 때 팔고 나오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돈 벌기 쉬워요. 이거를 스윙 투자라고 하죠. 저 채널은 스윙 채널이에요. 제전 단기 채널이 아니에요. 막 오늘 막 급등하는 거 쫓아가서 하고 막 3분봉 보고 막 이렇게 하실 거면 제 채널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요. 제 채널은 원래가 스윙 채널이고 중장기 포지션을 갖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데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간 여기 가겠지. 가요. 진짜로 가요. 제가 이 얘기는 전기차에서도 해드렸죠. 우리 KBI 메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KBI 메탈을 잘 보게 되면 예전에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닥권에서 그죠? 이런 데서 그냥 사놓으면 얘는 앞으로 어딜 가게 되냐면 이때 알려드렸거든요.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데서 잘 사놓게 되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간다고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어딜 가게 돼 있어요. 진짜 갔어요. 더 갔어요 여기. 그럼 나는 뭐를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주식을 못 사죠. 왜냐? 재미가 없어요. 남들은 뭐 저기 에코프로비엠 사가지고 막 2,000들 사가 난리가 났다는데 좀 조정 들어왔죠. 내 거는 꼼짝도 안 하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난 100%를 먹었어. 야 이거 1,200원에서 2,400원 갔는데? 이게 뭐지? 과연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100% 먹기가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 멤버방에 있는 종목들은 다 이래요. 다. 제가 알려드린 자리는 거의 바닥권에 사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엔 힘들죠. 처음에 저희 멤버방에 들어오면은 거의 답답해 죽어요. 안 올라가가지고. 꼼짝도 안 해.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죠. KB오토시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KB오토시스를 제가 얘기할 때가 굉장히 낮은 데죠.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4,000원대겠는데 2배 갔어요. 4달 만에. 더블이 가버렸어. 점상을 가버렸어.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올 거를 안다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이왕 살려면 바닥에 사시라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면 저절로 이런 데 가겠죠. 그죠? 가요. 지금 달려나가고 있죠.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남들은 여기 사서 막 뇌동매매하고 월봉 고점에서 10% 20% 먹을 때 우리는 빨리 차익 실현하지만 않으면 2배도 먹고 3배도 먹고 4배도 먹는 거예요. 이래야지 계좌가 불어나죠. 단타한다고 매일 왔다 갔다 해가지고 5% 잠깐 먹고 빠지고 저거 10% 잠깐 먹고 빠졌다가 다른 거 사가지고 20% 몰려가지고 손절 못해가지고 1년 동안 마이너스 50% 되고 또 다시 돈 구해와가지고 또 단타한다고 왔다 갔다가 또 물리고 야 누가 2차 돈이 좋다는데 월봉 최고점에 달려나가는데 그거 사가지고 물리고 이러면 계좌가 불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주식은 현금만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미수 쓰고 신용 쓰고 막 고점에서 난리가 나죠. 이러면 계좌가 그냥 박살이 나고 깡통을 차게 됩니다. 주식이라는 건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리미리 본인 스스로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전략을 잘 짠 다음에 앞으로 그러한 시장이 올 거를 미리 예상을 하죠. 이게 통찰력이에요. 이건 책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봐도 도움이 되는데 당연히 디지털 화폐가 디지털 위안화도 있으니까 디지털 달러도 나올 테고 당연히 만약에 앞으로 디지털 화폐 시장이 올 것 같다 본인이 판단해 그러면 이왕 사더라도 싸게 사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앞으로 전기차가 올 것 같아. 전기차 시장이 올 것 같아. 전기차 관련주가 뛰 나가기 전에 샀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2차 전지가 커질 것 같아. 그러면 2차 전지가 커지기 전에 샀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당연히 반도체라든가 제약주가 좋아질 것 같아요. 특히 3, 4분기부터는 제가 반도체주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왕 사려면 반도체주를 지금 사라는 거예요. 바닥권에 있을 때.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네트의 지금 월봉의 위치는 굉장히 낮은 거고 한네트뿐만이 아니라 KCT를 필두로 KCT도 앞전에 대량거래 잘 들어와 있고 월봉의 바닥권에 있죠. 어디 가겠어요? 별로 오갈 데도 없어요. 로지시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바닥권에 있어요. 물론 추세가 우양이긴 하지만 다중바닥권이고 이제 KCS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에 연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불안해 많이 높아서 KCS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에요. 그냥 2배가 올라갔어요. 2배가. 물론 240은 깨지면 또 한번 볼만하지만 아직은 좀 위험합니다. 대신에 푸른 기술이라든가 파버나인, 한국전자금융조차도 굉장히 위치가 낮죠. 한국전자금융 제가 사실 예전에 이런 데서 얘기했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돌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20개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시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죠. 파버나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 이게 다중바닥 그런 상태에서 20개선이 정확히 올라탔죠. 앞전에 파버나인의 행보를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제대로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 거래량이 커 보이죠? 이 거래량이 크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무슨 거래량이 큰 거냐면 얘가 큰 거예요. 엄청 크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한네트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파버나인을 언제 얘기했냐면 이 공간에서 파버나인을 무서워하지 말고 살아.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럼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거다. 갔어요. 정말 갔어요. 신기하죠? 더 갔어요, 지금. 이때 가격이 3,800원이고, 이때 가격이 5,500원이니까 순간 60%, 70%가 뛴 거예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60에서 다중바닥만 깨자면 또 떼요. 이제 와서 여기서 파버나인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못해? 뛰나가는 거 다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야죠, 여기서. 미리 올라가기 전에 주식은 뛴 다음에는 누구나 다 얘기해요. 아니, 초보자도 얘기한다니까. 주식이 뛴 다음에 누가 몰라. 지금 저거 뛰어 올라가고 있는데, 막 2,000원 이상 날아가고 있는데, 2,000주부터 누가 얘기 못해. 좋아지기 전에, 그 회사의 주가가 뛰기 전에 내가 나의 피 같은 돈을 미리미리 숨어 들어갈 수 있어야죠. 숨어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식은 월봉 저점에 샀을 때는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게 아니라 자꾸 더 사는 거예요. 주식은 파는 자산이 아니라 사는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는 게 아니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시는데 자꾸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여기 조금 뛸 때 팔지 마요. 주식은 파는 자산이 아니라 사는 자산이에요. 즉 분할 매수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건 오늘 뭐 CBDC가 뛸지 이번 주에 뛸지 다음 주에 뛸지 다음 달에 뛸지 뭐 내년에 뛸지 몰라요. 저는 제가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사람도 아니고 주식이 오늘 뛴다면 내일 뭐 내일 폭등합니다. 자기나 사지 그래. 그걸 뭐 공개를 해주고 그래. 굳이 자기나 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식은 내일 뛸지 오를지 그런 거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 안다면 그냥 살려면 미리미리 쌀 때 숨어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주식에서 최대한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자, 물 한 잔 먹고 우리 HLB 좀 볼게요.